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용의 아홉 아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아들을 낳았을까요? 실제로 낳지는 않았겠죠. 용 자체가 상상의 동물이고 상징적인 동물인데 용을 낳을 일은 없지만 워낙 이제 용 문화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각가지 이제 문양을 만들어서 쓰고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용도 아홉 아들을 낳은 거로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굳어진 거고, 명나라 때 호승질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주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용생구자설, 용이 아홉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용의 아홉 아들이 낳았다는 것이 이제 굳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죠. 용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기도 했고 스스로 용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용이 9마리면 최상의 상서로움이죠. 그게 구룡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제석천 범천이 목욕을 시켰다는 것이 중국에까지 건너오게 되면 9마리 용이 물을 토해서 목욕을 시켰다까지도 이제 많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고로의 상서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궁궐에는 구룡벽을 설치했어요. 9마리 용을 갖다가 벽면에 이제 설치하고 했는데 그게 자금성에도 있고 중국에 한 3군데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건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구자는 원래 수 중에서 제일 높은 수이기도 하고 9구자도 되기 때문에 9구자도 구로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구룡벽을 설치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도 9을 낳는다는 거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이제 비희라는 아들이에요. 비희는 원래 몸통은 거북이고 머리는 용이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요 비희는 당나라 말기에 거의 이제 굳어진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는 그렇게 안 불렀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유물들을 봐도 역시 그래요. 이게 이제 경주에 있는 무열왕릉비거든요. 귀부는 똑같죠. 귀부는 똑같은데 머리를 보면 거의 이제 진짜 거북이 머리죠. 근데 시대가 가면은 이제 요 거북이 머리가 점점 이제 용으로 바뀌거든요. 그건 이제 말기쯤 되면, 이게 화선 쌍봉사 철감선사 탑이에요. 신라 말이 되면 선종이 들어오잖아요. 그 쌍봉사 철감선사 탑인데 거의 이제 거북머리에서 벗어나서 점점 이제 용머리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들어오면 전부 다 이제 용머리로 확 바뀌는데 여기 여주 이제 고달사지 귀부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용머리로 바뀐 거죠. 거북머리보다는 아까 진짜 실물 거북에서 이제 차츰 용의 머리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요 이름을 이제 비희라고 불렀던 거고,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기는 귀부라고 부르는데 거북이 받침대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9아들 중에 하여튼 그 비희는 몸통이 거북이고 머리는 용이다 그러고 무거운 거 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비석도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이문이에요. 이묵이 자에 입술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몸통은 물고기고 입은 용의 이제 얼굴로 생겼는데 이게 뭐를 이렇게 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놈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앉게 된 거예요. 이 취미는 뭔가 하면 이문이 나타나기 전에는 원래 그 지붕에는 전부 이 취미로 다 했어요. 이게 봉황의 날개, 뭐 소리개의 날개, 이게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다 통일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다 취미로 장식을 했어요. 고구려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요런 새날개 장식으로 다 했는지. 근데 고분벽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구려 고분벽화의 그림에 이 취미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건물도 취미로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도 왕사제에서 이 취미가 나왔고, 요건 이제 경주 황룡사제니까 신라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림사제 이제 그 석불 모신 데 이렇게 이제 취미 장식을 그대로 한 거예요. 고려 초에. 예. 그런데 이제 이문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장식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보면은 물고기 모양이죠. 물고기 모양의 입으로다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그 건물에 가도 이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 일본에도 이제 많이 이런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고려 때 건물에 이문이 남아 있는 건 사실 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고려 때에 이런 양식으로 했다는 건 어디 남아 있느냐? 고려 불화에. 고려 불화에 보면 딱 요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기록에도 요 이문 양식으로 했다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개성 영통사를 우리가 이제 복원하면서 그 양식으로다가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건 일본 사찰의 이문이에요. 일본 사찰은 우리가 해서 건너간 이제 도깨비 이런 것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이문도 그대로 이렇게 장식을 한 거예요. 이런 양식이 쭉 내려왔고 조선시대에 내려오면 요것이 또 지붕의 양식이 또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이제 취두라고 그러고 요걸 용두라고 그래요. 요걸 취두라고 그러고 요걸 용두라고 그래요. 취두에는 독수리 취자 쓰는데 원래 신령스러운 새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도 그 용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요건 용의 입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 용의 입 모양이죠. 이렇게. 그래서 용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마루에는 취두를 쓰고 내림마루에는 이제 용두를 쓴다. 이것이 이제 조선 시대에서 이제 쓰는 이제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사찰에서 이런 걸 가진 데가 있어요. 굉장히 드문 거죠. 의왕청계사 극락 버전이에요. 역시 위에가 취두죠. 궁궐에서 쓰는 양식이에요. 내림말에 용두를 썼어요. 이거는 정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조가 이제 수원 화성을 새로 짓고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기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서 그 아버님 제사를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이제 그 왕실 건물과 같이 취두하고 그 용두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그 법당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양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에서는 이제 조선시대에 지난 다음에 용을 이제 많이 쓰게 되고, 특히 요건 보림사 명부전인데 용마루에다가 이제 질그릇으로 구워가지고 용의 몸을 아예 그냥 이렇게 얹었어요. 2마리 갖다가. 용마루니까 진짜로 용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가운데는 사자가 이제 앉아있는 스타일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문이 이렇게까지 이제 용의 모습까지도 변했지만, 하여튼 지붕 위에서 불 끄는 이제 그 저거로다가 이제 인물을 가지고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포레예요. 포레. 이제 이름은 용의 아들 중인데 소리 지르는 것을 좋아해요. 바다에 살고 있는데 고래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다가오면 더 크게 운다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우대산 상원사 동종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신라시대 종이죠. 신라시대 종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주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이고 상원사 동종인데, 상원사 동종에 있는 용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이제 포레죠. 용의 아들 중에. 그래서 고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닭목 치는 이 나무를 갖다가 가끔씩은 이 고래 모습으로 깎아서 이제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그거 이제 여기 수독사에 남아 있어요. 수독사 범종가에 가면 닭목이 바로 고래 모양으로 돼 있어요. 더 크게 이제 운다 이 말이죠. 네 번째 아들은 이제 폐안이에요. 폐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예, 안은 들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닮았는데 정의를 지키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정의를 심판하고 지켜야 되니까 감옥이나 법정의 문에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안 남아 있는데 중국에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중국 산시소 감옥 입구에 이게 이제 폐안이에요. 호랑이 얼굴로 다 해놓은 거죠. 예. 다섯 번째 아들은 이제 도철이에요. 도철. 예. 이게 도철은 용의 아들인데 이게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재물하고 음식을 탐하는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음식을 담는 그릇에 경계하는 의미로 담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그릇에 많이 새겨요. 뭐 이 귀와에도 새기기는 하는데 그래서 두 눈인 거예요. 예. 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철문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부르는데 요게 이제 청동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그 도철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공복이에요. 공복은 뭐냐 하면 물을 좋아하는데, 예, 물을 따라서 들어오는 이제 잡귀나 이제 악귀들을 갖다 막는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 속에서는 왕인데 물 밖에 나가면은 꼼짝을 못 한대요. 개미한테도 조롱을 받을 정도로 이제 물에서만 왕인 이제 공복인데 요것이 이제 순천 서남사 승성교인데 여기 보이죠? 저 끝에 그 확대하면 이렇게 보여요. 용두가 이렇게 보이고 어느 홍교든지 다 이게 있어요. 예. 요거는 순천 이제 송광사 삼천교 용두예요. 이렇게 다리 아치 부분에 가운데다 딱 해서 기어넣어요. 일반에 있던 이제 무지개 다리나 절에 있던 무지개 다리나 이거 설치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이 이름이 이제 공복이거든요. 요놈은 이제 애자예요. 애자. 예. 애자가 모두 눈초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승냥이를 닮았는데 죽이는 것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무기에 많이 쓰는 거예요. 무기에. 예. 왜냐하면 이게 명부전, 안성칠사의 명부전에 저승사자가 들고 있는 이제 도끼인데 보통 부월이라고 그러죠. 예. 도끼 날을 물고 있는 용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애자인 거예요. 애자. 예. 그러면 관운장이 들었던 무기가 뭐죠? 청령언월도. 예. 청령언월도죠. 청령언월도도 보면 이 손잡이가 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이름이 바로 애자예요. 여덟 번째 아들은 사녀예요. 사녀. 사자를 닮았는데 이놈은 불과 연기를 좋아해요. 불과 연기. 그래서 또 앉아 있는 것들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향로 다리에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국 구화산의 사찰 향로인데 이 다리를 이렇게 이제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예. 사자를 닮은 얼굴로 다르게 되게 많이 조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정전에 있는 이제 향로인데 역시 그런 식으로 조각을 했죠. 예. 보면 확대해서 보면 이런 이제 사자 뭐 갈기 같은 얼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을 했어요. 이것이 여덟째 아들이 이제 사녀예요. 아홉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초도라는 놈인데 이러면 개구리와 소라를 닮았는데 숨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문고리에 장식을 하는 거예요. 문고리. 예. 그래서 요거는 중국 남경 사찰에서 이제 찍은 건데 지금도 문에다 이렇게 설치하고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 이름은 초도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예. 신라의 이제 금동 문고리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이것이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물로도 많고, 예. 지금도 가끔씩 절에 가면 이렇게 장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얘 이름은 이제 초도, 문 닫고 숨는 걸 좋아한다는 용의 이제 마지막 아들이에요. 이 용의 아들들은 용은 아니죠.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용은 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무기도 용이 아닌
용이 안 된 그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생구자 불성용이라고 그래요. 용의 아들은 9이지만 용은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용이 되려면은 뭘 얻어야 돼요? 여의주를 얻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무기가 500년이나 뭐 1000년 있어야지 여의주를 얻고 이제 용이 된다 뭐 이러는데, 예, 그런 것이 이제 용의 아들들하고 용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 예, 여의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용은 아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다가 이제 그럴 만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게 용의 이제 그 9 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건축술이 막 발달하면서 여기 이제 쓰이는 그 용문양, 이제 상서로운 문양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9마리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나타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여기저기 중국 사찰에 가면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도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뭐 홍교, 무지개 딸이나 이런데 지금도 이제 만들면 그걸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용의 이제 9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배워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